네, 해커스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통합 주제 두 번째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의 문화유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네스코다라고 하면은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인류의 유산. 이것을 어떤 특정 국가에게만 맡기지 말고 우리 인류 차원에서 모두 다 후대에게 잘 보존해서 넘겨주자라는 취지로 전 세계 여러 유산들을 지정을 해서 우리 인류가 모두 다 이것을 보존하자라는 이런 활동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 한국사 관련한 여러 가지 주제들, 여기에도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유산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배운 내용도 있고요.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일단 첫 번째, 세계 문화유산이다. 물론 여기 이제 자연유산도 섞여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건축물과 관련한 주로 유산들을 다룬다. 그리고 이제 자연환경과 관련된 것도 두 개 껴 있는데, 일단은 대체로는 건축물이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자, 요겁니다. 합천의 해인사의 장경판전, 이렇게 이제 사진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가 막 껴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요,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은 기록유산이라는 측면, 기록물 유산으로 요 2번, 큰 2번 주제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 팔만대장경은 고려 때 만든 무신직공기 때 만들었었던 기록물이지요. 이거를 보관하는 건축물이 해인사 장경판전입니다. 요건 이제 조선 태조 때 만든 건축물인데요. 자, 바로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기 위해서 조선시대 때 지은 겁니다. 자, 그런데 아주 과학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이 팔만대장경은 나무를 깎아서 만든 목판이잖아요. 요거를 아주 잘 보관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설계, 건축물의 가치 이런 것을 이제 높이 평가하여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요게 바로 해인사의 장경판전이고요. 자, 팔만대장경과 관련이 있는 건축물이구나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종묘입니다. 자, 종묘는요, 이렇게 넓게 신전처럼 있는 건축물이에요. 사실상 조선의 신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선 왕실의 위패를 모셔둔 아주 위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넓게 있는 건축물의 모습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왕과 왕비를 비롯한 이런 관련된 인물의 신주를 모셔둔, 그래서 종묘사직을 지키셔야 하옵니다 전하할 때 그 종묘입니다. 종묘와 사직단인데 그 중에 종묘는요, 유네스코 건축물 유산인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모든 왕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그래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둔 사당이다, 일종의 신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바로 뭐다? 종묘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바로 요거죠. 여기 지금 이제 석굴암에 있는 본존불상인데요. 석굴암과 불국사는 함께 묶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앞서 봤었죠? 요 불상. 신라와 관련한 통일신라의 불상으로 봤었고요. 그 석굴암인데요. 이 석굴암과 불국사는요, 통일신라 경덕왕 때 김대성이라는 인물이 전생의 부모와 현생의 부모, 이 전생의 부모와 현생의 부모를 추모하면서 불국토의 이상세계를 표현하겠다. 이 부처님의 나라의 이상세계를 표현하겠다라고 하여 석굴암과 불국사를 건립하게 됩니다. 자, 이 석굴암과 불국사 유네스코 유산으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당시 신라의 문화예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한국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알려져 있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궁궐인데요. 조선시대 궁궐입니다. 바로 창덕궁입니다. 조선의 궁궐이다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궁, 법궁으로서는 경복궁 가장 유명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거는 경복궁이 아니고 창덕궁입니다. 그래서 창덕궁인데 경복궁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창덕궁은요, 본래 경복궁을 제일 먼저 지었어요. 조선에서 경복궁을 제일 먼저 짓고 가장 으뜸이 되는 궁이다라고 하여 법궁 또는 정궁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방원 있죠, 여러분들. 태종 이방원. 이 이방원이 새롭게 좀 편한 궁을 짓고 싶은 거예요.
경복궁은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약간 관공서 느낌이에요. 딱딱 직선의 미로 쭉 직선으로 예, 그 건물의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창덕궁은 자연의 구조를 활용해서 좀 뭔가 좀 아늑한 느낌의 예, 그런 분위기가 풍기는 이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은 경복궁은 위험은 있는데 뭔가 조금 살기에는 좀 마음이 편치 않다. 창덕궁은 아주 좀 뭔가 좀 편안하게 정사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의 궁입니다. 자, 그래서 태종 때 만들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이에요. 자, 이런 궁들은요, 임진왜란 때 모두 다 불타게 되는데 나중에 광해군 때 이를 다시금 중건하게 될 겁니다. 창덕궁이 가치를 인정받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연과 건축물 조화를 이뤘다. 그래서 이 창덕궁은요, 좀 곡선의 형태로 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전인 인정전, 정문인 돈화문, 그리고 주합루와 같은 이런 건축물이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한번 쓱 보고 넘어가시고요. 경복궁이 아니구나라는 측면으로 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화유산으로 가볼게요. 바로 수원의 화성입니다. 자, 수원의 화성, 수원 화성은요, 정조가 탕평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한 왕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치, 행정, 군사의 중심 도시로 육성했었던 그 수원의 화성이지요. 조선의 계획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지요. 정조 시기 때 있었던 내용으로 살펴봤었고, 이 수원의 화성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정약용의 거중기, 예, 정조가 총애했었던 신하네요. 정약용이 거중기를 활용하여 이 수원의 화성을 아주 빠른 시기 내에 예, 완공할 수 있게 이런 그 지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수원의 화성은요, 사실 6.25 전쟁 때 불타요. 예, 그래가지고 폐허가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나중에 복구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숨은 비밀이 있어요. 이거를 복원을 했어. 복원을 했으면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왜 등재됐냐? 이 수원의 화성을 어떻게 건설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이게 화성 성역 의궤라는 겁니다. 예, 의궤는 여러 행사들을 그림의 형식으로 정리한 거거든. 이 수원의 화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조를 했는지, 예, 이게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후대 이거 그대로 복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졌다 하더라도 사실 그대로 복원했으니까 문화적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수원의 화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제 볼게요. 자,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입니다. 고인돌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지역사에서 강화도 얘기할 때 고인돌 관련한 내용을 제가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 외에 다른 지역들도 있구나. 강화도 지역을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한반도는 고인돌의 나라다라는 거 제가 저 앞에 첫 시간 선생님 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요구할 때 예, 봤었죠. 고인돌은 일단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네요. 지배자의 그 권력을 보여주는 건축물, 예, 요게 바로 고인돌이다. 지배자의 무덤으로 추정된다라고도 알려 있지요. 자, 이 한반도 일대는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이 여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 유적이 인류의 유적이다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 대표적인 지역들을 묶어서 고인돌 유적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지역으로 예, 이렇게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이구나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경주 역사 유적 지구입니다. 경주 전체가 지역별로 묶어서 예,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역으로 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이제 대릉원 지역인데요. 예, 요게 여러분들 앞서 봤었던 그겁니다. 뭐냐면은 요 구조를 보면은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예, 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관을 짜는 덧널의 형태로 예, 이렇게 거대한 봉분의 겉모습을 보이고 있는 요게 이제 바로 예, 당시 신라의 무덤이 되는 거죠. 자, 경주 일대 여기는 이제 신라 유적지가 되겠죠. 그래서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남산지구, 월성지구, 대릉원지구, 황룡사지구, 산성지구, 예, 이런 5개의 권역을 나누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대릉원 지구입니다. 그 외에 다른 지구들도 경주 역사 유적지구와 관련해서 눈으로 한 번씩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표 유적지로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황룡사 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황룡사, 요 거대한 터, 황룡사 지구의 황룡사 터는 옛 신라 진흥왕 때 황룡사를 창건하고 황룡사 구층 목탑을 선덕여왕 때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물론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되긴 했으나 대표 유적지로 현재 터가 남아 있습니다. 계림이다라고 불리는 거는 신라의 건국이 시작됐다라고 알려진 그런 전설 같은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안압지는 동굴과 월지다라고도 불리는 대표적인 유적지예요. 자, 첨성대는 선덕여왕 때 만든 천체를 관측하는 이런 기구로 그 유적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요. 바로 경주 역사 유적지구였습니다. 자, 다음에 제주도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있는데 이건 문화유산은 아니고 이제 자연유산인데 한꺼번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자연유산인데요. 자, 자연유산 지구입니다. 제주도 전체가 자연의 가치를 인정받았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의 화산 지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의 유산이구나. 인류가 요거를 잘 보존해야겠다라고 평가를 유네스코에서 했었던 거지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조선의 왕릉. 이 조선의 왕릉이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의 왕릉이니까 조선의 왕이겠죠? 무덤이겠죠? 물론 왕비도 같이 합니다. 근데 추존된 왕의 무덤도 있어요. 추존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조선의 왕은 27명이거든요. 태정, 태세문단세, 예성여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해가지고 27명인데 그 27명 말고 왕은 아니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왕이 안 됐어. 근데 내가 왕이 됐어. 그러면은 왕으로 어떻게 좀 추존을 하자. 대표적으로 참고로 누가 있냐면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참고로 정조가 있어요. 정조는 왕이죠. 근데 정조의 아버지 누굽니까? 사도세자죠. 사도세자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영조가 정조의 할아버지고 사도세자는 정조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우리 아버지를 왕인 것처럼 이렇게 대우를 하자, 이런 걸 추존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세자는 장조라는 임금의 추존이 되거든요. 이런 왕의 무덤, 이런 사람들의 무덤도 왕릉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속시설들도 함께 갖추고 있고요. 이런 왕릉은 전국 각지에 여기저기 있겠지요. 이런 것이 모두 다 바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해당합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역사마을인데요.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있는데 이 두 마을들은 옛날 우리의 전통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마을이다 해서 역사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 조선시대 때 관련한 양반 문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마을을 보면은 양반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평민들 지역 이렇게 구획별로 나누어서 당시에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여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남한산성입니다. 자, 남한산성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어디서 봤었냐면은 병자호란 과정에서 봤었어요.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했죠. 병자호란은 쿠금에서 국호를 청으로 바꾼 그 여진족들이 청나라가 쳐들어왔었네요. 당시 왕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 가려고 했었는데 피난 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피난 갔었구나. 이 남한산성은 유사시에 임시 수도 기능을 하는 수도가 함락되면 일단 여기서 항전하자라는 이런 목적으로 만든 건데 이게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었던 거죠. 어쨌든 이런 스토리와 그리고 이 건축물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했다. 이곳이 바로 남한산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입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되겠습니다. 백제의 중요한 지역들을 묶어서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을 했어요. 이건 마치 앞서 신라와 관련한 경주 역사 유적지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라는 도읍지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경주 지역을 역사 유적지구로 딱 지정을 하면 되는데 백제는 지역별로 조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대표적인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백제의 옛 수도들. 백제의 옛 수도다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있죠. 바로 한성, 그리고 웅진, 그리고 사비. 요 세 지역이 있죠. 한성은 어디 갔습니까? 한성은 지금 서울인데요. 백제의 옛 수도와 관련해서 한성 지역은 유네스코 유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서울인데, 예. 물론 뭐 여기에 유적지가 있긴 한데 대부분 뭐 있냐? 아파트 있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정이 안 됐고요. 공주 일대가 웅진 지역이죠. 옛 웅진 지역. 그 다음에 부여 일대, 여기 이제 사비 지역이죠. 웅진 사비 지역. 예, 그래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일단 요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럼 백제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었고 그 앞에 무왕이라는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무왕 때 어떤 주제가 있었냐면은 익산으로 금마저라고도 불렸었는데 여기로 도읍을 사비에서 천도하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예,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었죠. 여기에 여러 중요한 건축물들을 만들기도 했었다. 그래서 요 세 지역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와 관련한 지역입니다. 자, 대표 유적지로 공산성이 있습니다. 예, 공산성 좀 아까 사진에서 봤었던 이런 산성인데요. 공주 지역, 웅진 지역의 대표적인 산성이다. 그리고 공주의 송산리 고분군이 있었는데 송산리 고분군은 무령왕릉, 이거 기억나시죠? 송산리 고분군 일대에 무령왕릉이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하게 발견되었다. 이건 지역사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했었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 방식인 벽돌 무덤의 형식으로 제작이 되었다라고 살펴봤었죠. 자, 여기 공주 지역입니다. 그리고 부여의 사비성, 정림사지, 미륵사지 이런 게 있는데 정림사지는 정림사지 5층 석탑 평제탑으로 알려진 거 그거 있었지요. 미륵사지, 미륵사지는 요거는 익산에 있죠. 익산에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목탑 양식의 석탑이 있었지요. 그리고 익산에 왕궁리 유적, 예, 여러 큰 건축물들을 만들려는 이런 터가 남아있는 이런 지역이다. 자, 그래서 요 묶어서 세 지역입니다. 공주, 부여, 익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한국의 사찰들입니다. 산사, 산에 있죠, 보통 사찰이. 그래서 한국의 사찰들, 이런 사찰들이, 주요 사찰들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불교와 관련한 사찰들이겠지요. 절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찰들이 있는데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울 법한 것들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주의 부석사, 일단 이 부석사는 누가 창건했을까?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아주 중요하게 봤었죠. 부석사. 그리고 이 부석사에 되게 중요한 건축물이 있는데 부석사에 무량수전 건축물이 있어요. 요거는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로 봤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예,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할 때 그거예요. 그리고 불상이 하나 있습니다. 부석사에. 예, 부석사에 있는 불상. 바로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라는 불상이 있거든요. 예, 불상편 찾아보시면은 요게 나와 있을 겁니다. 요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봉정사,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로 안동 봉정사에 극락전 건축물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요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등등의 건축물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 더 보자. 법주사에 팔상전 건축물이 있어요. 요거는 조선 후기 규모가 큰 건축물로, 예, 소개되어 있는 이런 건축물, 예, 가장 높은 목탑이 남아있다라는 거, 조선 후기 건축물에서 법주사 팔상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찰들이, 예,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는 사실 체크해 주시고,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교입니다. 한국의 서원입니다. 서원이다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양반 살인들이 지방에다가 만들었었던 사학교육기관이다 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성리학 유학을 공부하겠다. 그래서 지방 향촌에 있죠. 살인들이 주로 만들었었던 성리학 또는 유학 교육시설이다 라는 것을 봤었죠. 서원, 대표적인 서원들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자, 보니까 영주에 소수서원이 있어요. 이게 최초죠. 이게 원래는 백운동 서원이었었던 거 기억하세요? 하지만 소수서원으로 사액되었다. 누가 건의했었냐? 퇴계 이황이 건의했었다. 그래서 소수서원으로 사액되기도 했었지요. 자, 그리고 안동의 도산서원, 요거는 퇴계 이황을 기리기 위한 서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산의 도남서원, 이렇게 3가지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의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갯벌, 자연유산입니다. 자, 갯벌이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뭐 건축물 유산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의 자연 중에서 좀 소중한 것들, 우리가 앞서 봤었던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갯벌. 이 갯벌은 서해 바다를 중심으로 주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자연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갯벌은 이 바다로 향하는 일종의 정화기 필터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오염수를 걸러주기도 하고 많은 생태계의 보고다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갯벌도 중요하구나 참고로만 보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는 무덤이 엄청나게 많은 곳인데요. 가야 고분군입니다. 가야의 역사는 상당히 많이 베일에 쌓여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가야의 역사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많지 않단 말이야. 왜? 남아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주 많이 남아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다 뭐냐? 이거 텔레토비 동상 같은데? 요게 바로 가야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무덤들이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어요. 자, 고대 가야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고분군이 여럿 있는데, 대표적으로 2개만 보시면 되겠죠. 김해 대성동 고분군,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 이거 어서 봤었는데, 김해의 대성동 고분군은 금관가야의 대표 유적이다라고 봤었죠. 왜? 김해니까요.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 여기는 대가야의 대표 유적이다라고 봤었죠. 자, 그래서 요 고분군들이 고분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가야 고분군으로 유네스코에서 가야의 역사를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지정을 했다라는 사실 알아두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반구천의 암각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반구대와 천전리 암각화를 합쳐서 반구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암각화다라고 하면은 바위에 여러 가지의 그림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 봤어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다. 반구대 암각화 기억나지 않습니까? 울주 또는 울산 또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반구대 암각화는요. 이거 어디서 봤었냐면은 청동기 시대 암각화 바위 그림 관련해서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여러 동물들 특히나 고래와 관련한 그림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었죠. 그래서 당시에 풍요를 기원한다. 당시 청동기인들이 풍요를 기원하며 고래 사냥 또는 뭐 고래처럼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새끼 잘 기르고 이런 염원이 담겨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게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천전리의 명문과 암각화가 있어요. 천전리라는 지역에 글이 있고 명문, 그 다음에 암각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대부터 쭉 여러 시대에 누적되면서 쌓아올린 여러 가지의 기록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거를 합쳐서 반구천 암각화다라고 한 거예요. 가장 최신 이슈로서 유네스코에서 등재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니까 알아두시고, 관련한 주제 관련해서 청동기 시대에 관련해서 요거 포인트 알아두시고요. 천전리 명문 안각화와 더불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의 주제는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기록유산은요, 건축물이 아니라 기록물들의 유산이에요. 예, 기록물들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기록물들, 그 다음에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것들, 이는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사와 관련한 내용들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선왕조실록 있습니다. 아, 이거 우리 많이 봤죠. 조선왕조실록은 사관의 사초라는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사초와 시정기, 사초는 사관이 작성하는 거죠. 예, 하지만 이런 자료들은 국왕 열람 금지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작성한 조선왕조실록을 바로 사고에 보관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앞서 살펴봤었고, 이거 전주편에서 보기도 했어요. 전주사고가 중요하다라고도 봤었죠.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은요, 편년체 역사서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기전체 역사서 아닙니다. 기전체는 여러분들 어디서 봤었냐면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봤었던 중요 역사 서술 방식이다. 그래서 본기, 열전, 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게 바로 기전체였었고, 편년체는 시간 순서대로 쭉 쓰는 게 이게 편년체였었다라고 봤었죠. 자, 다음에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훈민정음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의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창제 원리를 밝힌 기록물이 없었어요. 일제강점기 요때까지도 발견이 안 돼가지고 온갖 억측이 난무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기 창호지 창살의 문 그거 갖고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 만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발견이 됩니다. 요게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세종께서 창제 원리를 밝힌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은 입구멍의 그 구조를 바탕으로 요거를 형성화했다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모음 같은 경우는 천지인이다라고 해서 하늘, 땅, 사람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하여 이런 모음을 만들었다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거 국어 시간에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거, 그 기록물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되겠습니다. 인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 기록유산이 되겠죠. 다음은요, 승정원 일기입니다. 자, 조선의 그 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왕조실록을 볼 수도 있는데, 승정원 일기가 사실 내용이 더 방대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왕의 업적이나 여러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사관이 기록한 거를 나중에 모아서 재편찬하는 게 조선왕조실록인데, 승정원 일기는 승정원의 일종의 업무일지예요. 승정원이 뭔데? 승정원은 왕 비서기구잖아요.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이라는 기구에 대해서 조선시대 때 정치제도에서 봤었죠. 그래서 국왕의 여러 동정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기록물이다. 그래서 조선 왕실과 관련한 또는 국정운영 관련된 그 근거 자료 요 두 가지가 아주 방대하게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에 관련한 기록물인데요. 직지심체 요절이 있습니다. 자, 이 직지심체 요절 앞서 봤었죠. 뭐로 봤었냐? 금속 활자와 관련한 내용에서 봤었어요. 고려시대 때 봤었습니다. 금속 활자로 만든 기록물 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물이 바로 이거였었다라고 봤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물이다. 아니, 서양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금속 활자는 우리 서양에서 발명해서 퍼뜨린 줄 알았는데 그 이전에 있었네.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보다도 70년이 앞선 게 있었네. 야, 저기 아시아에 코리아에 있었구나. 고려시대, 고려 말 때 요거를 만들게 됩니다. 이 직지심체 요절은요, 여기서도 봤어요. 지역사에서, 청주에서도 봤었어요. 청주 흥덕사에서 가능했었던 이런 기록물이다 라고 알려져 있지요. 현재는 프랑스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 요건 약탈한 것 아니고 얘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져가서 돌려달라고 하기는 좀 뭐한 이런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약탈한 거는 뒤에 나와요. 여기서 나올 겁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고려 대장경판 및 재경판이다. 이게 뭐냐?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건축물을 문화유산에서 봤었죠. 예, 요거 보관하는 게 뭐였었냐? 바로 해인사 장경판전이다라고 봤었죠. 요거는 조선시대 거고요. 팔만대장경 요거는 고려시대 겁니다. 그 내용물 얘기하는 거죠. 자, 최씨 무신정권이고 최우 때부터 편찬했었다라고 봤었죠. 어디서요?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강화도 지역에서 편찬했었다. 물론 여기는 강화도는 아니고요. 합천입니다. 보관되어 있는 현재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전을 한 겁니다. 강화도에서 만들어서 보관을 하다가. 자, 그래서 당시 몽골의 침입 때문에 요거를 만들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앞서 다 배웠습니다. 자, 요 전에 대장경이 또 있었죠, 사실. 고려가 만들었던 최초의 대장경. 초조대장경이라고 있었죠. 초조대장경은 거란 침입을 격퇴하는 목적으로 만든 건데, 초조대장경이 불타서 새롭게 만든 게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선 왕조의 의궤입니다. 자, 의궤는요, 조선 왕실의 중요한 행사, 여러 행사들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기록물이다. 그래서 왕실의 공식 기록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 왕조의 의궤, 그 중에서 외규장각도서의 의궤가 병인양요 때 약탈됐었죠. 예, 그래서 병인양요 요때 프랑스가 약탈해 갔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온 요게 조선 왕조의 외규장각 의궤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규장각 도서 약탈이다라는 측면으로 봤었어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 프랑스가 쳐들어와서 충돌했었던 그 사건이었었던 것이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허준의 그거지요?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조선시대 허준이 당시에 있었던 의학적인 지식을 총망라하는 서적을 편찬하니 바로 이것이 동의보감이고요. 이 동의보감은 광해군 집권 시기 때 편찬이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에도 굉장히 많은 보급이 이루어진 그런 기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현대사와 관련한 기록물이겠지요. 5.18 민주화운동은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저항했었던 1980년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이었었죠. 예, 이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서 광주의 시민들이 계엄령을 철폐하라 라며 시민군을 조직하기도 했었던 요 사건인 거 기억하시죠? 이와 관련한 기록물은 독재항거하는 당시에 큰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었겠지요. 자, 다음의 기록물은요, 조선 왕실의 일기 기록물입니다. 바로 일성록이라는 기록물이에요. 일성록은 왕의 일기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조선의 국왕들이 일기 형식으로 당시의 모습을 기록하는데 사실 이제 정조가 왕 되기 전부터 썼던 것에서 유래해서 계속 조선 후기 때 요거를 이후에 쓰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조선 왕실과 관련한 기록물로 앞서 봤었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그 다음에 일성록 이런 기록물을 통해 조선의 국정 운영을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중요한 자료. 다음 갑니다. 새마을운동 기록물. 새마을운동이다라고 하면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 때 부터 추진됐었던 농촌 현대화 사업, 이게 도시까지도 확산되는 그런 운동이 되겠죠. 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근대화,
그 당시의 발전을 이룩했다. 그리고 사회 시설 개선을 이룩했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 기록물 역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었던 이런 농촌 현대화 사업이구나. 이게 유네스코 유산 기록물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측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순신의 일기, 바로 난중일기입니다. 이순신은요, 임진왜란의 영웅이죠. 이분이 기록했었던 일기, 난중일기는 임진왜란 당시의 상세한 모습을 알 수 있겠죠. 요거를 지휘를 직접 하셨으니까요. 예, 그래서 난중일기 이름 보고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조선시대 서책과 관련했는데, 조선은 유교, 성리학의 국가 아닙니까? 그 유교 서책들을 묶어서 한국의 유교책판이라고 하여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와 관련해서도 기록물, 이게 유네스코와도 관련이 있구나 됐습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1983년 KBS에서 방송을 합니다.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합니다. 예. 우리 남한 쪽에서 라도 찾아보자. 6.25 전쟁 때 이산가족이 됐었던 사람들 이 안에서도 좀 찾아보자 라고 하는 생방송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게 당시 국민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쭉 오랫동안 생방송이 지속됐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 기록물이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생방송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한 몇 달 동안 지속이 됐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물은 정말 이산가족, 이 가족의 그 인류애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 그래서 이 방송과 관련한 기록물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조선 왕실과 관련한 또 다른 기록물인데요. 이거는 기록물이긴 한데 기록물과 관련한 그 보조 도구이기도 하고, 바로 뭐냐면요, 도장입니다. 어보는 도장이고요. 도장, 의례용 도장입니다. 그리고 교서,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 교서가 있겠죠. 뭐 어떻게 명한다라는 거, 이런 걸 이제 어책이다라고 합니다. 이 역시 조선 왕실의 국정 운영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요거 이름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과 뭔가 교류했었던 조선 통신사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조선 통신사는 조선시대 때 일본에 파견되면서 양국의 교류를 보여주는 기록물인데, 조선 통신사 떴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야 그래 조선에서 사신이 왔으니까 구경하자라고 해서 큰 여러 축제 같은 것도 열렸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양국의 우호 관계를 보여주는구나, 한일 간의 우호 관계를 보여주는 조선 통신사 기록물 자 등재되어 있고요. 자, 다음 갑니다. 다음에는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입니다. 국채보상운동, 이거 대구에서 시작된 거 기억하시죠? 서상돈의 발의로 시작이 되었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진 국가의 빚을 국민의 힘으로 갚자라는 운동이었었는데, 근데 양기탁이 구속되면서 끝나게 되지요. 일제가 누명을 씌우기도 했었다. 자, 일제강점기 전에 있었던 경제 구국 운동이다라고 살펴봤었죠. 국제보상운동, 이 기록물은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의 힘으로 이를 극복해내려는 그 노력, 그런 노력들에 관련한 기록이기 때문에 또한 유네스코에서 등재되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28 대구 학생 시위, 그리고 4.19 혁명, 4.19 혁명과 관련한 기록물, 이것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2.28 대구 학생 시위는 3.15 부정선거의 전초전, 거기에 대한 저항 시위였었고,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의 집권 연장과 관련이 있었던 그런 부정선거였었죠. 자, 그래서 이 4.19 혁명은 학생들이 주도했다. 그리고 교수들의 시국선언, 이런 것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승만은 하야하고, 이후에 장면내각, 그 전에 허정과도내각과 장면내각, 이렇게 이어지는 변화로 그 이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4.19 혁명이었었고, 이와 관련한 기록물 역시나 독재, 타도, 민주화를 이뤄내자라는 당시의
그 가치를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한 기록물, 동학농민혁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역사적으로는 동학농민운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지만 동학농민운동의 그 역사적 가치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면은 혁명이다라고도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한 기록물들. 그래서 여러분이 봤었던 동학농민운동, 처음에 교조신원운동부터 시작하여 고부밀란, 그리고 1차 봉기 때 전주화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지요. 그리고 2차 봉기, 결국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다. 자, 관련해서는 1차 봉기 때는 전주 지역이 중요했었고 2차 봉기 때는 공주 우금치 전투, 여기 좀 중요하기도 했었죠. 관련한 기록물 유네스코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황폐한 산림을 녹화시키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산들이 많은데 거기에 다 나무들이 있죠. 원래는 그 전에는 나무가 많이 없었어요. 민둥산이다라고 해서 그냥 흙바닥만 있는 이런 산들이 많이 있었는데 광복 이후 해방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하면서 이 산림을 좀 녹화시키자, 나무를 많이 심자라는 이런 사업이 전개되는데 이게 뭐 어렵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실패했대. 근데 우리는 정부 역점 사업으로 결국은 성공을 이뤄냈고 이와 관련한 기록, 산림 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됩니다. 이것도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지요. 4.3 사건과 관련한 제주 지역과도 관련해서 중요하게 살펴봤었습니다. 4.3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요것에 반대하는 좌익 게릴라들이 일으킨 사건인데 이 과정에서 당시 공권력이 이들뿐 아니라 일반 제주도민들을 학살하기도 했었다라는 비극이었었다. 그리고 나중에 여수, 순천, 19 사건으로 정부 수립 이후에 이어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제주 4.3 사건은 요것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나중에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 화해위원회다라고 하여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공권력이 제주 도민들을 학살했다. 그래서 깊이 반성한다라는 이런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로도 이어진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었다. 이와 관련한 기록물 역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관련한 유네스코 우리 문화유산들 그리고 기록유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뭐 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을 나눠서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유네스코와 관련이 있구나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론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네 문제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네스코 유산과 관련한 여러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네 문제 한번 검토해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게 무엇일까? 보니까 지금 조선 왕실, 조선과 관련한 왕실과 관련한 내용이요. 신위가 제자리에 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조선 왕과 왕비, 대한제국 황제와 황후, 신위 49위를 다시 모셨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주를 모셨다라는 거거든요. 조선 왕들의 신주를 모신 이런 공간이구나. 일종의 제사 지내는 사당이구나 또는 신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위, 이 신주를 모신 이런 공간이구나. 이런 건축물이구나. 그러면 조선에 바로 이거 뭘 찾으란 얘기입니까? 종묘를 찾아라 라는 이런 문제예요. 종묘가 조선 왕실의 신주를 쭉 모셔둔 거죠. 자, 나머지가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종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설명해 드렸어요. 바로 이렇게 생겼죠. 뭐요? 가로로 이렇게 쭉 와이드하게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칸마다 왕실의 그 사당들, 그 신주들이 쭉 모셔둔 거예요. 왕별로 신주를 쭉 모셔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또 다른 부속 건물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왕들의 신전, 이 신주를 모셨구나. 그래서 1번이 종묘다라는 사실, 요거는 사진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머지는 보고 파악을
하지는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설명만 간단히 드릴게요. 2번에 있는 거는요, 경복궁에 있는 향원정이라는 이런 정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3번은 요거는 조금 흥미로울 수 있는데 대한제국의 전궁인 덕수궁인데요. 덕수궁은 사실 여러분 덕수궁 가보시면은 이게 지금 우리의 건축물인데 서양식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어요. 덕수궁의 석조전이라는 큰 건축물, 돌로 만든 건축물이 그렇고요. 이것도 약간 서양의 양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관헌이라는 건축물인데요. 이 고종이 애용했었던 이 귀빈들을 접대하는 이런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4번은 창덕궁의 후원이라는 그 뒤에 쭉 이런 그 별장 같은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합루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창덕궁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배웠죠. 여기에 연못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은요. 대한제국의 고종이 황제 즉위하기 위해서 환구단이라는 건축물에서 황제 즉위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죠. 환구단 건축물은 남아있진 않은데 부속 건물은 여기 하나 남아있습니다. 황궁우라는 건축물입니다. 참고로만 보시고요. 종묘의 모습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가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궁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같은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의 궁궐하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덕궁. 그렇죠? 창덕궁인 거 알 수 있는 또 다른 단서는 없나요? 돈화문은 창덕궁의 정문이고요. 인정전은 창덕궁의 대표 정물을 보는 정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후원, 창덕궁의 후원은 연못이 있는 그 별장 같은 공간입니다. 요거를 모른다 손 치더라도 유네스코 유산 궁궐, 조선의 궁궐 그러면은 요거밖에 없다. 창덕궁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으니 뭐가 있을까? 자, 창덕궁은 누가 건립했다 그랬어요? 태종 이방원이 건립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태종 이방원이에요? 이방원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궁중의 피바람 뭐가 있었죠? 두 차례 왕자의 난이 있었죠. 이 왕자의 난이 경복궁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원이 왕이 된 다음에 경복궁 피바람이 있었던 곳 가기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새로이 궁을 만들게 되니 그것이 바로 창덕궁이다. 이방원은요, 왕이 되기 전에 조선의 도읍지가 개경으로 다시 그 전에 갔었어요. 요 이방원 태종 전에. 그랬다가 다시 천도하면서 경복궁 말고 새로운 궁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이 창덕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5번의 내용이 그와 관련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창덕궁을 새로이 건립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궁으로 자리를 잡겠죠. 자, 1번의 내용. 일제에 동물원 등이 설치되었다. 요거는요, 창경궁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 분들 창경궁을 뭐라고 했으면 창경원이다 이렇게도 불렀었어요. 이게 있었던 이전에 일제강점기 때 대표적인 이름이거든요. 창경궁이라는 궁은 조선시대 성종 때 완성된 궁인데 이걸 이제 광해군 때 다시 복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 창경궁이라는 궁도 조선의 또 다른 궁으로서 정식 궁, 중요 궁이 아닌 또 다른 궁을 이제 이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이궁으로서 중요하게 기능을 하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기를 동물원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창경원 동물원으로 바꿨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창경궁으로 다시 이를 바꾸게 되는 거죠. 이번에 도성내 서쪽에 있어서 서궐이다라고도 불렸다. 이것도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게 경복궁입니다. 조선의 궁의 구조, 도성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복궁을 중심으로 4대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4대문이 있고요. 대표로서는 남대문, 즉 숭례문을 많이 쓰죠. 이렇게 이제 숭례문이 쭉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에, 서쪽에 궁들이 있어요. 동쪽에 있는 궁이, 동쪽에 창창한 것 같아요. 창경궁과 창덕궁, 창덕궁과 창경궁이에요. 예. 그래서 이쪽에다가 동궐을 두게 될 거고, 서궐이다라고 불리는 거는 이쪽에 경경이 있습니다. 경희궁, 이런 궁이 있어요. 경희궁은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경운궁이라는 궁도 있어요. 이게 나중에 바로 뭐냐? 이게 덕수궁이 되는 거거든요. 경운궁은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대한제국 정궁으로 활용됐었던 그 덕수궁, 그전에는 경운궁이었었다. 자, 그래서 이번의 내용은 창덕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에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장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서 유폐되었다. 요거는 광해군의 폐위의 배경 중에 하나로 작용했었던 폐모살제에서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요건 이제 서궐이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참고로만 보고 넘어가셔도 되겠어요. 요런 사실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셔도 되겠다. 4번에 정도전이 주로 만든 거는 경복궁입니다. 개국 초잖아요. 그래서 태종이 이방원이 정도전을 왕자의 난 때 1차 왕자의 난 때 죽인단 말이에요. 정도전이 만든데 안 가고 싶어. 그래서 창덕궁을 만들었구나.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사실상 많은 부분을 설계한 게 경복궁이라면 태종 이방원이 많은 것을 설계한 거는 창덕궁이다. 이렇게 대비해서 알아두십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문화유산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백제 왕들의 흔적을 찾으래요. 백제와 관련한 내용들이겠다. 자, 보니까요. 공산성 무령왕릉. 공주 지역의 산성인 것 같고요. 무령왕릉이다라고 하면 공주 일대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주 일대구나. 옛 웅진 지역. 그 다음에 부소산성 부여 지역인 것 같아요. 능산리, 부여의 능산리 고분군. 여기는 그래서 부여 일대입니다. 옛 사비 지역. 그 다음에 왕궁리 유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백제의 문화유산, 백제 문화유산 유네스코 유산 중에서 또 다른 지역이 있었죠. 익산 지역입니다. 익산의 왕궁리 유적이라는 키워드를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제 역사 유적 지구에 세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볼게요. 가에 웅진성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그렇겠죠? 공산성인데 웅진 지역이니까 웅진성이다라고 하겠죠. 이번에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뭐가요? 무령왕릉이.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일종의 벽돌 무덤이다라고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에 성왕이 전사한 곳이다. 다의 부소산성에서요. 성왕이 전사했다? 왜 전사했죠? 진흥왕과 신라와 힘을 합쳐가지고 고구려를 쳤었는데 신라가 배신했네. 응징하러 갔다가 성왕이 죽었구나. 이거는 관산성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관산성에서 전사했다. 여기는 부여는 아니고요. 충북의 옥천이란 곳이긴 한데 어쨌든 부여가 아니구나만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에 사신도 벽화가 남아있는 무덤이 발견됐다. 무덤이래요. 라에 있는 게 뭐냐? 능산리 고분군입니다. 능산리. 예. 그러면 이 무덤은 삼국 후기의 무덤으로서 요거 기억나세요? 굴식 돌방 무덤. 돌로 된 방에는 벽화가 있습니다. 예. 벽화 중에는 사신도 그림도 있어요. 이건 도교 양식이 반영된 그 그림으로 봤었죠. 좌청룡 500호, 남주작, 북현무 이런 그림들. 예.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에는 사신도와 같은 벽화가 있겠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예.
자, 5번에 수부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출토됐다. 왕궁리 유적인데 요거는 읽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왕궁리 유적에서 이런 기와, 유적,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었던 사실이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예, 이건 참고로만 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관산성은 요 주요 유적이 아니구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고 나머지 것들 정리합니다. 1번, 2번, 4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가에 조선 왕조 실록이 있고요. 유네스코 기록유산이구나. 나의 직지심체 요절이 있어요. 직지심체 요절은 금속 활자로 기록한 가장 오래된 기록물로 알려져 있지요. 조선 왕조 의궤, 왕실의 주요 행사를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었다. 라에 보니까 동의보감이 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 마에는 일성록이 있습니다. 일성록은 왕의 일기 형식 기록물이다 라는 거 봤었죠.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조선 왕조 실록인데요. 사초와 시정기 등을 종합하여 편찬하였다. 사관이 작성하는 사초 그리고 시정기 이런 관청의 문서들 이를 바탕으로 조선 왕조 실록을 편찬하죠. 편년체 형식으로 편찬하게 된다. 조선 왕조 실록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게 없습니다. 이번에 직지심체 요절은요.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현재는 프랑스에 있다라는 것도 봤었죠. 자, 그래서 2번도 직지심체 요절 고려말 때 만들어진 금속 활자 인쇄 기록물 맞습니다. 3번 다는 조선 왕조 의궤인데요. 병인 양요 당시 프랑스가 쳐들어왔던 그거네. 일부가 프랑스군에 약탈되었다. 그래서 이는 외규장각 도서로 알려져 있고 약탈됐다. 현재 우리나라로 돌아왔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라에 보니까 동의보감 허준이 편찬한 의학서였습니다. 허준이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집대성했다. 의서, 의학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틀린 데가 없어요. 자, 마의 일성록이 있는데 보니까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발행한 관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성록은 일기 형식의 기록물이잖아요. 이거는 왕의 일기 형식의 기록물이에요. 자, 그러면 5번은 참고로 뭐냐면요. 이거 일단 5번이 틀렸는데요. 국왕의 비서기관이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승정원이지요. 승정원에서 발행하는 업무일지다라고 하면은 승정원 일기고요. 관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일종의 신문 같은 거거든요. 요거는 몰라도 돼요. 당시 관청에서 발행한 조보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요거는 참고로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왕의 일기 형식 기록물은 일성록이고 이와는 관련이 없구나라는 속어법 느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들 다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다음 강은 진짜 마지막 강이니까 끝까지 수강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번 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